먼저 이제 글로벌 RWA 시장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큰 축은 블록체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웹3의 생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걸 하이브리드라고도 하는데요. 전통 금융과 트레디파이하고 디파이가 만나서 이렇게 글로벌 RWA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게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명웅의 티켓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시키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지불 수단까지도 토큰화되면 자동화된, 중개인 없이 신뢰성 있는 이러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나 뭐 주식만 해도요, 이게 제도화가 안 되고 지금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얘기한 53%가 이게 달성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는데, 이게 제도화만 되면은 이 이상을 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게 미국의 토큰화된 국채 시장입니다. 2023년부터 이제 이 시장이 무럭무럭 커졌는데요. 이 시장이 커진 거는 사실 블랙락과 서클의 합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장이 보면 이 토큰화된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이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측면이 있고요. 이 토큰화된 국채에 있어서의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보스턴 컨설팅이 얘기한 뭐 50%대 성장률이 아니고 몇백 프로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이제 초에 나온 키락이나 이런 리서치 자료를 보면 여기서 이제 비관적, 낙관적인 전망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낙관적 전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1분기 때 미국의 토큰화된 시장의 토큰화 국채 시장의 성장률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 75%가 성장을 했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같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죠. 왜? 토큰화된 국채 시장은 그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토큰화된 지급산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USDC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US 테더고요. 여기가 US 서클이죠. 서클인데 테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세가 강보합으로 성장함에 반해서 USD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급성장하는 거를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서클이라는 USDC 발행사가 얼마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시장의 루머가 리플사에서 뭐 $50 이상으로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지분 넘겨라고 했을 때 안 넘기고 한 31불 정도의 이제 IPO를 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150가 넘었던데요. 이거 왜 넘지? 용처가 있는 거죠.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양시장이 커질까? 여기에서 나오는 토큰화된 기존의 은행망을 대신하는 토큰화된 시장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이 시장은 해외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R&D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으로 상용화된 이후로 지금 일정 부분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국채 시장인데 앞으로 여러 상품들이 급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세 가지가 걸림돌이겠죠. 첫 번째가 블록체인이 아직까지는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한 사모시장에서만 저렇게 급성장하고 있지 공모시장으로는 안 갔어요. 아직 속도 때문에 TPS라는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가 아직은 낮고, 두 번째는
제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세 번째는 투자자들이 많은 기관 투자자, 그 워렌 버핏 아저씨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 보시면 그 레리 핑크라는 블랙락의 그 CEO도 그렇고 여러 그 미국의 그 대형 투자은행들의 그 CEO들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을 접했을 때 부정적이었다가 한번 알게 되면 아주 열정적인 지지론자가 돼버려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의 수용성,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 제도의 변화, 시장의 수용성,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맨 처음에 차트로 가면 이 가상자산 시장이 어느 속도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될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단적인 예가 그 최근 이더리움에서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원동력이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기술적인 변화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오픈 AI에서 그 챗GPT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그거는. 그러니까 당장 이 상품이 출시되고 써봐야 아는 겁니다. 그땐 이미 시장은 선점이 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찬가지로 기술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 다음에 시장의 수용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의 그 반응은, 정보에 대한 반영은 좀 후행해요.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성장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그나마 이 시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제도 관련된 그 변화 부분을 많이 좀 논의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제도적인 논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외생 변수는 무엇보다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대놓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했고,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일가가 이 디지털 자산 쪽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법을 지금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지금까지 뭐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전 보는데, 지연된 이유는 그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일가의 이해상충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이게 왜 가능할까?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부하고 사법부 쪽을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리더십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영향력은 미국 내에서부터 굉장히 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미국의 정책은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명확히 하면서 과거에 행정 지도 등에 의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regulation by enforcement라고 그 제재에 의한 내지는 규제에 의한 어떤 그 정책을 입법적인 정책으로 지금 바꿔서 이거 이외에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됐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한국은행이 열심히 그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CBDC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는데, 좀 약간 미국이 이제 빠지니까 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상황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WCBDC 쪽은 계속 가야 될 것이고요. 유럽이나 뭐 다른 금융중심지가 그 CBDC 프로젝트 기존의 것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 CBDC가 홀세일 CBDC, 즉 도매 CBDC이기 때문에 그 리테일 쪽에 있어서의 아니면 뭐 증권 결제 등에 있어서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에 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는 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달러 패권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복하겠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은행망을 대신하는 블록체인망에 있어서의 어떤 표준화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같이 따를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유럽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 등의 금융 중심지 쪽의 어떤 여러 가지 CBDC 쪽 프로젝트 연계는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우리 업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정책, 거기에서 나온 4가지 중요한 꼭지가 있죠. 2차 입법하고 통크증권 입법,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이 4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냥 육성에만 방점을 두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의 생각은 그 거래소에서 이제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듣고 보니까 그 대통령이 사실 과거에 그 초기부터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쪽 피해도 당해 보시고 해서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시장의 투명성, 그건 뭐 지배구조 개선 같은 그 특히 상법 개정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부분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 불공정 거래가 없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이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국제적 정합성과 투자자 보호가 같이 완비된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지 육성에만 너무 방점을 둘 것 같진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지털 자산 공약, 그러니까 공정경제의 장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은 4가지의 이제 실천 과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가상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2단계 입법 추진이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건데 토큰 증권을 법제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와 4번째는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결국 이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하고 자본시장의 어떤 법리가 통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미래적인 어떤 전망이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하나가 가상자산 현물 ETF고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상자산 시장하고 토큰 증권 시장은 일단 이원적으로 규제가 돼 있죠. 그 증권성이라는 요 기준에 맞춰서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새로운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이제 규율될 것이고, 증권인 경우에는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율될 거예요. 근데 양쪽이 다 문제가 있죠. 현재는 가상자산 쪽은 입법이 지금 기본법이 없는 게 문제이고, 그 자본시장법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내정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 2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단계 입법에서는 그 자본시장에 준하는 기본법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토큰 증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증권 체계는 전자증권화 되어 있지만 이 전자증권 시스템 자체가 분산원장까지는 수용하지 않은 측면에서 분산원장이 등기부 같은 권리 추적력을 주는 것,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입법하는 것이 이제 그 토큰 증권 입법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고, 다만 입법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행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입법이 되면 또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 공백은 어떻게 하느냐? 한쪽에서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커져 있는 시장이거든요. 일일 거래량이 또 그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들의 공동협의체에서 자율규제를 하는, 이미 관련해서 닥사라는 조직도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이러한 자율규제 쪽을 좀 강화하면서 또 이 자율규제 쪽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가는 큰 흐름이 하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토큰 증권 시장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히 좋은 블록체인을 기반한 그 새로운 금융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가져갈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